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마 2급 실기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저하고 한번 배워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엑셀과 관련된 자격 시험이시고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따시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버전은 2016으로 해드릴 거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2021 버전부터 2021 버전으로 바뀔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또다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40분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엑셀 시험 치실 때 보시게 되시면요. 엑셀은 크게 시험이 두 가지 버전이 있으세요. ITQ 엑셀 많이 치시죠? ITQ 엑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형입니다. 본인이 순수하게 입력부터 문제 해결까지 작업을 해서 파일을 저장해서 제출하는 거라면은 컴말 2급 시험은 완성형 작업이세요. 무슨 얘기냐?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 시험장 가시게 되면 내 컴퓨터 들어가셔갖고 C 드라이브에 OA 폴더 가시게 되면 그날 시험 칠 여러분들 파일이 준비되어 있으실 거세요. 그리고 가셔갖고 지시사항 잘 따라주시면 거기서 엑셀 파일을 열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암호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암호 집어 넣어주시면 되시겠고요. 문제. 요즘 이 문제는 이제 시험장 가시게 되면 종이로 제공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듀얼 모니터로 제공되는 데도 있습니다. 점점 듀얼 모니터로 제공되는 곳이 많아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파일을 암을 열고 열어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밑에 시트별로 문제가 쭉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커말 2급은 무슨 형이다? 완성형 작업이 아니라 작업형이 아니라 완성형이다. 파일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 문제 조건에 따라서 파일만 완성해서 저장하면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유의사항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외부 데이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 외부 데이터는 아마 내일 설명을 드릴 겁니다. C 드라이브 OA 폴더에 가면 파일명이 존재하니까 잊지 마시고 요 경로로 따라가시면 되시겠고요.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서는 순서 바꾸지 마시고 시트 이름도 마음대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시된 시트 및 개체를 임의로 추가 또는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게 실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답안은 반드시 요구한 셀에 입력해야 되며 그림과 같이 채점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료를 이동 변경 수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자료 이동 변경 수정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주어진 문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돼 있고 도형 및 차트의 개체가 중첩되거나 동일한 계산 복수에 존재할 경우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은 수정 덧입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뭐 부분합을 잘못했는데 한 개 잘못했다라고 그거 놔두고 두 개 완성시키지 마시고 잘못된 작업 있으면은 수정 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거나 그러셔서 제출하십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식 작성할 때는 가변적 데이터명을 감안하십시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저하고 엑셀 진도 나가시면서 주소 사용법 가르쳐 드렸죠? 예, 주소 사용법 정확하게 다뤄줘 이런 뜻이세요. 그리고 F4 누를 때 정확하게 F4 눌러줘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거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거는 디폴트 값, 기본 값에서 손대지 마라. 그냥 기본 값으로 처리해 다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0분 시험인데 시간 내에 저장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수업해 드리는 거는 오피스 2016 버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출발해 볼까요? 그러면은 기본 작업 1번. 그러면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기본 작업 1번 시트가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십시오. 글자 그대로 치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글자 보이는 그대로 치십시오. 그러면 점수 줄게. 그래갖고 이 녀석은 제가 여기서 다뤄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글자 치는 연습하셔갖고 글자 쳐주시면 되시겠어요. 시험장에서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도 나오고 한글도 나오고 뭐 이렇게 기호도 나오고 퍼센트 기호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갈로도 나오고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이거 다 가득 치게 되면 몇 점 준다고요? 5점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게 되면 기본 작업 1시트는 나머지 작업 다 하시고 시간 남으시면 그때 셀에 맞게 위치에 맞게 글자 쳐주셔갖고 점수 받겠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이거 하시다가 시험 시간이 40분인데 뭐 5분 잡아먹고 이렇게 되시게 되면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기본 작업 1시트는 있는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학과 코드 글자 치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학과 코드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학과명 그런 다음에 전체 띄어쓰기 영양 맞습니다. 보이는 그대로라고 말씀드렸었죠. 전체 교원 이렇게 전체 교원 쓰시고 그런 다음에 정원 그런 다음에 전임 겸임 뭐 이렇게 해갖고 갈로까지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쳐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되시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입력하는데 옆으로 이동하는 거 뭘로 입력하나요? 예,
지난번에 이거 한번 엑셀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칸을 셀 포인트를 밑으로 내릴 때는 엔터 치시면 되시겠고 옆으로 보내실 때는 탭을 누르시면 편합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갖고 요거 이용하셔갖고 이렇게 조금 빨리 입력하는 방법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 위에 거 다 치셨으면요. 위에서 K 9번째 줄까지니까 이렇게 블럭 잡으셔갖고 옆에 거는 그냥 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자료 입력하실 때 보시게 되시면요. 이렇게 밑에 자료는 이렇게 밑으로 열방향으로 치시면 되세요. 이렇게 블럭 잡고 글자 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되게 되면 엔터로서 모든 칸들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1번 문제는 그냥 이걸로 끝낼 겁니다. 두 번 다시 다룰 일은 없으실 거고요. 시험 맨 마지막에 한다. 보이는 그대로 입력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셔갖고 시험 준비하시면 되시겠고요. 실제 시험은 제가 다뤄줄 부분은 이 작업부터입니다. 자, 그럼 이 작업 문제 한번 본격적으로 오늘 이 작업까지만 다뤄드릴 겁니다. 내일부터 계속 한 개 한 개씩 올라갈 테니까 제가 한 20강 정도 잡고 있어요. 한 15분, 20분짜리로 20강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게 되면 눈 감고 가도 시험 합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입니다. 기본 작업 2에 가 보시게 되시면요. 시트가 준비되어 있고 이 시트 내에서 지시사항을 지켜갖고 완성하십시오라는 게 문제가 되시겠죠.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각 2점으로 되어 있는데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요거 외쪽으로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올 수 있는 기본 작업 2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 유형을 오늘 다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거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건 무슨 뜻이냐? 범위 잡으세요라는 뜻이세요. A1부터 F1 영역, 그러니까 A1부터 F1 영역까지 블럭 잡으셔갖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많이 써보셨죠? 여러분들 요 녀석입니다. 화면을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예,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글꼴은 조금 더 옆으로 갈게요. 글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맑은 고딕에. 그럼 맑은 고딕 정확하게 찾아 쓰시면 됩니다. 맑은 고딕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 여기다가 글자치 쓰시는 게 타자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여기 누르셔갖고 찾으시는 것보다 요게 조금 더 빠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글꼴 크기는 16 여기서 찾으셔도 되시겠고 이렇게 위아래 걸 이용하셔갖고 여러분들 세팅하셔도 상관이 없으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글자 색은 글꼴 스타일은 굵게, 밑줄은 이중실선.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중실선 쓰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밑줄 옆에 보면은 옆에 단추 하나 있으시죠? 요거 누르셔갖고 이중 밑줄 요거 쓰시면 되시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더 간단한 문제는 제가 여기서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문제상에서 없는 것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갖고 셀 서식. 요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컨트롤 누르고 1번 누르시게 되면 셀 서식이 바로 뜨니까 여기 내에 있는 거 위주로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요걸로 끝내놨고요. 자, 2번 문제는 A4부터 A6. 자, 그럼 여러분들 A4부터 A6 블럭 잡으시고 이런 것들 따로따로 영역이 나와 있으니까 따로따로 작업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작업하셔야 되겠죠? 뭐를 눌러가면서 컨트롤 눌러가면서 블럭 잡으십시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A7부터 A9 그런 다음에 B4부터 B4부터 B6 예, 이렇게 그런 다음에 F4부터 F6, F4부터 F6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F7부터 F9까지 블럭 잡으시고 평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그리고 난 상태에서 A5, A3부터 F3, A3부터 F3까지는 셀 스타일 강조색 5. 여러분들 셀 스타일은 어디 쓰세요? 여기 쓰시죠? 말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색 1, 2, 3, 4, 5, 5번 하라고 그러니까 5번 눌러주시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일단 여기도 끝나게 됩니다. 자, 문제가 끝까지 더 있고요. 더 있나 볼까요? 예, 하고 예, 셀트는 예, 요걸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C4부터 C6 영역은 C4부터 C6 영역, C4부터 C6 요 영역은 뒤에 무슨 글자 해주십시오? 퍼센트 글자 붙여주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었고 제가 컨트롤 누르고 1번 누르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 이제 표시 형식 배우셨죠? 제 엑셀 수업에서 그 중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 반드시 사용자 지정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용자 지정에서 뭐 예, 숫자와 문자부터 다루시죠. 여러분들 숫자를 대신하는 거는 0이었고 문자를 대신하는 건 골뱅이였다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제가 블럭 잡은 부분이 숫자냐 문자냐 여러분들 이거 숫자세요 문자세요? 눈으로 볼 땐 95에서 100까지니까 이거 숫자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숫자하고 기호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이건 다 무조건
뭐 취급받는다? 문자 취급받습니다. 숫자는 순수한 숫자만 숫자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숫자. 그래갖고 뭐 100이라든지 105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를 쓰시고 골뱅이를 쓰시고 내가 붙일 글자 뒤에다가 퍼센트 따옴표로 큰 따옴표로 묶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 묶어 주셔도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게 날짜하고 뭐 시간 같은 거하고의 사용자 지정 들어갔을 때 간혹가다 Y자고 M자고 이런 거하고 겹쳐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나타낼 글자 앞뒤로는 따옴표를 묶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퍼센트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런 다음에 D4부터 D9 영역까지 D4부터 D9 영역까지는 뭘 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으시냐면은 배점 이름 정의 여러분들 이름 상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름 상자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갖고 여기 누르셔갖고 뭐라고 쓰시고 배점 쓰시고 반드시 엔터를 쳐주셔라. 딴 데를 누르시게 되면 이름 상자에서 벗어나고 셀 위치가 다시 찍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요 이름 상자 잘못하셨으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소식 가셔갖고 이름 관리자 요거 들어가셔갖고 혹시 잘못하셨으면은 삭제하시고 다시 블럭 잡으셔갖고 요렇게 배점 넣어주시면 됩니다라는 거.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잘못했다 그래갖고 또다시 여기 블럭 잡고 다른 이름 겹쳐 쓰지 마십시오. 아까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중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네요.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A3부터 F9, A3부터 F9까지 하셔갖고 여러분들 혹시 전기밥솥 돌아가는 소리 들려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퇴근해갖고 오늘은 조금 이따 나가봐야 될 것 같아갖고 퇴근해갖고 지금 바로 일단 찍어놓고 올려놓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퇴근해서 보니까 밥이 없어갖고 지금 전기밥솥 돌리고 있는데 조 소리 조금 있으면 꺼질 테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좀 구해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홈에 오셔갖고 기본 테두리에서 사각형 모든 테두리 해주시고 바깥쪽만 굵은 테두리 해주십시오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벌써 여러분들 오늘 몇 점 배우셨다? 15점 배우셨어요. 5점은 배우셨다기보다는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본 작업 시트에 대해서 이 10점이 무조건 맞으셔야 되는 개념이다. 어려운 거 없더라라고 하고 각 2점짜리로. 근데 요 문제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 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고 그거 한 개 한 개씩 분석해 드리고 여러분들 수업을 마무리할까요? 이 기본 작업 위에서 또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는 문제는 먼저 셀 서식을 이용한 문제는 이때까지 다 이게 셀 서식을 이용한 문제였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행높이나 열너비를 변경하십시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행높이나 열너비는 그런 문제가 나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한 개씩 해결법을 나타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결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되셨어요? 그러면 행높이나 열높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헬이나 행이나 해당 행이나 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끝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 3번 행의 높이를 25로 해주십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우스 3번에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 행높이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를 얼마로 때려라? 25로 때리면은 이렇게 높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지열의 너비를 얼마로 할까요? 3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지열에 갖다 놓고 마우스를 G자에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나오니까 여기서 뭐 3으로 해주십시오. 그랬고 이렇게 줄여주십시오. 이런 건 아주 간단하니까 그냥 해당 행이나 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된다라는 거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메모하고 메모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한자하고 특수기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자, 메모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하고 특수기호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한자 같은 경우에서는 무슨 키가 있으세요? 당연히 한자 키 있으시죠? 그러니까 한자 키 누르시면 되신다는 얘기가 되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특수기호는요. 미음 누르고 한자가 대부분 문제에 나옵니다. 미음 더하기 한자 방법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 외 다른 문제가 간혹가다 나오는데 리을 더하기 한자가 간혹가다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리을 더하기 한자. 자, 그럼 미음은 일반 한자고 리을은 뭐냐? 도량령, 단위 같은 거 붙이십시오. 뭐 제곱미터 같은 거 하십시오 할 때는 리을 누르고 한자가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내용을 한자로 바꾸십시오라고 얘기를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셀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게 되면 수식 입력줄이라고 있으시죠? 여기 있는 글자를 썰어럭 블럭 잡아갖고 한자 키 누르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내용 이렇게 바꾸셔갖고 한자를 어떤 식으로 바꾸십시오. 대부분 요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갖고 뭐 누르신 다음에 변함 누르신 다음에 엔터 치시게 되시면은 아하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뭐 배점도 바꿔주십시오. 여기서 한자키 누르지 마십시오. 어디 누르시라고요? 수식 입력줄에 블럭 잡으시고 한자키 누르셔갖고 배점 누르신 다음에 변환 누르시고 엔터 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 앞뒤로 뭐 특수 기호 붙여 놓으십시오라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인성, 인증, 항목, 배점표 앞에 당구장 표시를 붙이십시오 하게 되면은 먼저 셀 포인트 찍으시고 커서를 요렇게 뭐 여러분들 이거 안 하시고 F2번 누르셔갖고 커서 생성시키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편하게 방법 쓰십시오. 주소 표시줄 입력하시 주소 입력줄 입력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작업 입력하시는 데는. 근데 뭐 다양한 방법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렇죠. F2번 눌러도 되고 그런 다음에 수식 입력줄 이용해도 되니까 편한 거 이용하셔갖고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에 예를 들면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셔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 요 표시가 뭔지를 다 확인하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탭 누르시면 쫙 펼쳐집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면 사각형 붙이라 그러면 사각형 찾아서 붙이면 되겠고 뭐 스페이드 모양 붙이라 그러면 스페이드 모양 붙이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렇게 그래갖고 문제는 어떨 때는 보시게 되면 앞뒤로 붙이라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하셔갖고 이거는 어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오면 아이고 고맙구나 점수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 2점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리을 요 뒤에 문제가 이거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를 할게요. 제곱미터로 회수 뒤에 제곱미터를 붙이십시오라고 문제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셀서식 들어가셔갖고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아까 설명드렸었죠? 거기서 제가 지금 블럭 잡은 부분이 숫자니까 0 쓰시고 그런 다음에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리을 누르고 한자 누르셔갖고 여기서 제곱미터 찾으셔갖고 제곱미터 여기 있죠? 그래갖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곱미터가 붙는다라는 거래요. 특수기호 넣는 거는 미음 리얼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게 되면 제가 시험 볼 때는 웬만한 특수기호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름 정의는 아까 하셨기 때문에 이름 정의는 생략합니다. 그런 다음에 붙여넣기 옵션 설명드리고 메모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값이 회수에 곱할 값이 10이 있고 여기는 뭐 11이 있고 20이 있고 뭐 11이 있고 11이 있고 10이 있다. 요 값을 비춰서 회수 앞에다가 곱한 값으로 나타내십시오. 이런 문제가 종종 나타날 수가 있으세요. 엑셀에서는 그냥 붙여넣는 게 아니라 선택하여 붙여넣기 일단 마우스 오른쪽 뭐를 누르신 다음에 복사를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블럭 잡으셔도 되고 블럭 잡으셔갖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나오시거든요. 여기로 가셔갖고 예를 들면 뭐 곱하면서 붙여넣으십시오. 더하면서 붙여넣으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으로 연산 붙여넣기라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는 더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는 순간 보시는 것처럼 더해져갖고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셀서식은 지금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체 셀서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값에다가 이 녀석들이 더해가서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뭐 하시라고? 복사 컨트롤 C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V를 그냥 누르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 뭐 하시라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신 다음에 연산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면 더해서 붙여넣으십시오. 오케이 그래갖고 이렇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예를 들면 10을 곱한 값을 요거 컨트롤 10만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렇게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시게 되시면 곱하기로 해볼게요. 눈에 잘 띄게 그러시게 되면 모든 셀에 다 곱하기가 들어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여러 셀을 범위적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할 수 있고 한 셀 역시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 요것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메모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메모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 메모가 뭐랑 똑같은 역할을 했냐면은 엑셀에서는 포스트잇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포스트잇처럼 엑셀은 자료가 일단은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용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붙이거나 그럴 때 내용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포스트잇 같은 걸로 설명을 추가할 수 있어요. 하시는 방법은 자 이제 메모 설명을 드려볼게요. 메모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자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메모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메모 삽입.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D4셀에 뭐 내용 중에서 최고 점수라는 메모를 붙이십시오 하게 되면 D4셀에다가 셀 포인트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뭐가 나타난다? 예, 포스트잇처럼 나타나고 우상단에 빨간색 삼각형이 보일 텐데 이건 엑셀 쓰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에요. 뭐가 있다? 메모가 달려 있어요. 이 뜻이에요. 다 지우세요. 다 지우고 최고 점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글자 안 써주시고 하시는데 이거 다 지우셔야 됩니다. 최고 점수 이런 식으로.
점수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래갖고 메모 삽입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고 그런 다음에 하는 거는 다 지우고 그런 다음에 글자치기. 그다음에 메모 삽입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표시 숨기도 문제가 나옵니다. 표시 숨기기는 그런 다음에 또 메모 서식 변경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까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메모를 달았으면 빨간색 삼각형은 보이는데 메모는 안 보이시죠? 이건 엑셀 쓰는 사람들의 약속이랬죠? 마우스를 갖다 내면 보이고 빼면은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항상 보이게 설정하십시오. 그러면은 메모가 달려져 있는 셀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여기 보통 보이게 되면 메모 표시가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문제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런 다음에 메모 틀을 맞춤하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테두리를 반드시 눌러줍니다. 요 메모 숨기기하고 메모 서식할 때는 테두리를 반드시 눌러주고 테두리 클릭으로 작업합니다. 테두리로 작업합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게 되셔갖고 이렇게 크기를 줄여갖고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 맞춤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테두리를 누른 상태에서 테두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뭐가 보이나요? 메모 서식. 그래서 얼루 가셔라. 맞춤에 가보면 자동 크기가 있으니까 얘 눌러주세요. 그러시게 되면 메모는 문제가 끝입니다. 그리고 메모는 문제가 나오면 간혹 가다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세 가지 종류를 다 물어요. 메모를 집어넣고 메모를 표시한 다음에 메모 서식에서 그런 다음에 뭐를 해주셔라? 자동 맞춤까지 해주셔라 라는 게 문제에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몇 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항상 표시를 눌렀기 때문에 제가 마우스를 딴 데 누르라도 메모가 없어지지 않고 잘 보이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까 이름 정의는 설명을 드렸었죠? 붙여넣기 옵션 설명 드렸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사용자 지정 서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서 아예 잡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뭐 아니면 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려고 해요. 아까 제가 0은 뭐? 숫자 대신. 이 0인지 골뱅이는 문자 대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0인지 골뱅인지는 뭐를 내가 달려는 게 숫자냐 문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심이 된다? 내가 블럭 잡아 있는 값이 숫자냐 문자냐를 갖고 0이다 골뱅이다를 따지셔야 되지 내가 뒤에 붙이려는 글자가 0이다 숫자냐 이거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 대신 문자 대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몇 가지를 조금 더 적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샵, 콤마, 샵 0.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뭐 명을 붙여라 혹은 뭐 개를 붙여라 원을 붙여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실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천 단위마다 콤마를 찍습니다. 천 단위 콤마 찍고요. 그런 다음에 값이 0으로 입력된 값에는 0으로 나타내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천 단위마다 콤마 찍고 뭐 그 뒤에 명을 붙이십시오. 천 단위마다 콤마 찍고 원을 찍으십시오라 원을 붙이십시오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날짜와 관련돼서 Y는 연도 한 자리. 그런 다음에 M은 월 한 자리. 그런 다음에 D는 일 한 자리.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고 A는 한국 요일. 그런 다음에 네, 이 후 소리가 밥에서 밥 다 됐다는 얘기네요. 네, 죄송합니다. 요 혹시 소음이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들리시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A는 한국 풀요일. 한국 전체 요일. 전체 요일이라고 해야 되나? 세 글자 요일. 세 글자 요일로 해야 되겠네요. 세 글자 요일. 얘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요일. 한 글자 요일이고.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 그러시는데 간혹 가다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 갖고 적어드립니다. D자 세 개가 영어 요일이고요. 영어 요일. 그런 다음에 D자 네 개가 영어 풀네임 요일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게 되면 제가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날짜와 관련돼서 그런 다음에 천 단위마다 콤마 찍는 거에 대해서 잠깐 문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다른 자료 아무거나 여기 있네. 자, 이런 상태가 있으면은 천 단위마다 콤마는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 뒤에다가
점이라고 붙이라고 문제가 나왔다 치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되시고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컨트롤 1번 누르셔갖고 표시 형식 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 가셔갖고 있는 거 다 지우세요. 다 지우시고 샵, 콤마, 샵, 샵, 0, 그 다음에 점, 근따표 닫으시면 된다라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 형식은 외워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엔 예를 들어서 요일을 붙이십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 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응시일 옆에 요일을 붙여 놓으십시오. 이렇게. 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거나 컨트롤 1번 누르셔갖고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갖고 자, 요 날짜 뒤에 가로 치고 가로는 그냥 써도 됩니다. 어차피 기호로서의 역할 저 큰 단표 안 하셔도 원래는 하시는 게 맞는데 큰 단표 안 하셔도 되시겠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영어로 A 쓰시게 되면 여기 금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쓰시게 되면 금요일이라고 붙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가로 닫아갖고 요일 붙이십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AA자도 되지만 뭐뭐도 된다고요? DDD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DDD 하게 되면 프라이가 나오고 DDDA D자 4번 쓰게 되면 프라이데이까지 나타나셔갖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연도는 지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날짜 셀 찍으셔갖고 앞에 있는 대시하고 Y자 4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날짜에 맞춰갖고 M자를 2번 썼다는 얘기는 월을 반드시 2글자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05월, 09월. 앞에 0은 붙이나 만하지 않습니까? 5월, 9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05월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형식을 맞춰둘 때 마찬가지로 1일, D를 2번 붙이게 되면 011 이렇게 된다는 얘기세요. 그리고 문제 보게 되면요. 그 문제에 따라서 날짜 수, 글자 수에 맞춰 갖고 Y자냐, N자냐, D자냐를 적절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A자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됩니다라는 거. 자, 그래갖고 나올 수 있는 이것만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 웬만한 기본 작업 ECT는 다 배우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15점이 끝났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시 문제 한번 더 다뤄보고 여러분들과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올려놓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대부분 커말 2급 정도는 사시죠? 거기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걸 유형으로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한번 보고요. 일단은 답을 한번 암호를 봐야 되니까 이형 소스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뭘 묻는다? 암호부터 묻게 되죠. 그러면은 545 4달러 3 써주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콘텐츠 사용 눌러주고 그런 상태에서 기본 작업 2에 가보면 이렇게 준비가 미리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얘도 문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조금 작게 보고 한눈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작게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면 화질이면 보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차피 좀 저기 되네요. 얘를 뒤로 좀 미룰게요. 여기까지만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면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할게요. 자, A5에서 A6, A5에서 A6 블럭 잡으시면 되시죠?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누르시고 7에서 9, 그런 다음에 10에서 12. 맞죠? 그런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A13에서 B13 가로로도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기억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신 다음에 이 녀석입니다. 지금 화면을 제가 크게 보여드릴 수 이렇게 하면 보일래나? 네, 화면이 조금 모니터를 좀 더 큰 걸 살 걸 그랬나 보네요. 네. 얘도 조금 줄이고 네. 화면을 조금 넓혀 줘야지만 여러분들 이제 기호 같은 거 어디 누르는지 정확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고 여기 그런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그런 다음에 C4부터 G4까지 C4부터 G4까지면은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C4부터 아니네요. 여기서 C4부터 G4까지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영역에는 글꼴 굵게 채우기색 표준색 노령 굵꼴 굵게 채우기색은 페인트통이죠? 페인트색에서 노란색 채우셔갖고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얘기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셀 서식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보죠. C5부터 H13까지 C5부터 죄송합니다. C5부터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문제 항상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그냥 대강 문제 보고 하니까 여기서 요 영역까지는 진하게 해주시고 노란색 채워주시고 그런 다음에 CO 부터 H13, CO부터 H13 여기서 여기까지시죠? 자, H13까지는 사용자 정의 형식을 위해서 천 단위 구분교, 천 단위마다 콤마 찍으란 얘기죠? 그 다음에 숫자 뒤에 개 붙이라는 거. 아까 배웠는데. 그래갖고 컨트롤 1번 누르셔갖고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표준 있는 거 지워주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샵, 콤마, 샵, 0,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시겠네요. 그래갖고 이 문제도 해결 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자 3번 모든 테두리 하시고 A3부터 해갖고 쭉 블럭 잡고 모든 테두리 해주시고 좋습니다. 모든 테두리 해주고 바깥쪽 굵은 테두리 해주시고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B5부터 B12, B5부터 B12까지는 이름 상자 가셔갖고 제품명 엔터 반드시 쳐주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 메모 문제 또 나왔네요. H7 셀, H7이면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셀에다가 메모 삽입하십시오. 메모 삽입할 때는 셀 포인터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삽입. 다 지워요. 다 지우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치라고 돼 있죠? 최고 인기 품목. 여러분들 이거 저기 예전에 이제 하는 거 보시게 되면은 최고 인기 품목 앞뒤로 있는 작은 따옴표도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치지 마십시오. 그냥 글자만 치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고 다시 마우스 갖다 떼면 안 보이죠? 다시 셀 포인트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항상 메모 표시 눌러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메모 서식에서 맞춤을 자동 크기로 하십시오. 테두리 누르셔갖고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 눌러 가신 다음에 맞춤해서 자동 크기 해주십시오. 확인. 그래서 뭐가 끝났다? 10점 작업이 끝났습니다라는 거.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지금 맨 마지막에 하겠지만 오늘 배우신 개념으로 하게 되면 몇 점? 15점이 끝났다. 그래갖고 100점 만점 중에서 오늘 15점 배우셨고 요거니까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고요. 다음부터는 과정들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하나하나씩 분석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